이 지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전에도 여러 번 말했던 이야기를,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억력으로부터 회수하는 것,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 이야기를 반복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 자체에 대한 지표가 된다. 이야기를 반복할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억은 바로 이야기의 지표다. 전체 문장 웬으로 시작해서 접속사하고 앞으로 문장 몇 개 나와야 되냐면 2개. 자, 첫 번째 문장이 여기서 여기까지 컴마로 끊고 이제 두 번째 문장 시작. 두 번째 문장의 주어를 가만히 보니까 you를 주어로 볼 수 없는 이유가 그 앞에 관계대명사 what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what을 포함해서 어디까지? 바로 여기까지. 그러면 결국 뭐뭐를 회수하다 타동사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으니까 목관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두 번째 문장의 주어를 만들어 준 거지. 그렇게 분석하게 되면 여기가 두 번째 문장의 동사가 아니라면 더 이상 동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는 틀림없는 동사의 자리가 되어야만 문장이 성립이 돼서 is가 맞고 ing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지표, 좀 전에 지표가 뭐라고 그랬지? 이야기에 대한 기억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 지표가 윤색이 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윤색이 된다. 얘들아, 윤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을 덧입힌다는 얘기야. 원래 있던 색에다가 계속해서 색을 덧입히게 되면 원래 있는 색이 무슨 색인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야, 그지? 뭘 은유하는 표현이냐면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지. 지표가 윤색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하면은 나중에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거짓말인지 모를 때가 있거든. 왜냐하면 그 거짓말을 본인이 믿게 돼서. 이게 바로 이야기에 대한 기억의 왜곡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 윤색이라는 것이 점차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 한 늙은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늙은 남자는 수백 번을 했어. 그렇다고 그 이야기에 변동이 보이지는 않아. 자, few든 little은 부정인데 그 다음에 명사가 단수명사지. 이렇게 단수명사 동반할 때는 뭐를 써야 돼? little을 써야 되고, few를 쓰게 되면 뒤에는 단수명사가 아니라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 여러분들 알지? 그래서 이제 그 늙은 남자가 반복했던 이야기는 변동을 보이지는 않아. 그리고 어떠한 변동이라도 존재하는 변동은 일부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어. 그 기원과는 상관없이.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왜곡의 가능성이 되는 거지. 하나의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 변동이라는 게 이야기의 일부가 돼서 겉으로 볼 때는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늙은 남자의 이야기를 S1, 자, 수식 들어가지. 자, show를 V1, and 접속사 보이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any valuation을 V2. 이 상태에서 thus라는 동사 앞에 대해서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보고 S2를 꾸미는데, 이걸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끊어줘야 되냐면 여기까지 끊어서 우리가 얘를 V2로 만들어줘야 돼. 왜냐면 그 다음에 V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가 동사의 자리가 틀림없다면 부정사를 쓸 수가 없고 S부터는 현재형 동사. 그러면 봐봐.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두 번 연속해서 보이지. 이거는 진짜 동사니까 문제 삼을 거 없고, 지금 관계대명사 사이에 두 개의 동사가 연속해서 보이는 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나? 더스라고 하는 걸 뭘로 봐야 돼? 강조의 조동사. 뭐를 강조하니? 동사를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exist를 동사 원형을 쓴단 말이야. 자, 동사를 강조할 때 do나 does, did를 쓰고 그 다음에 1번 동사는 원형으로 만드는 거 이미 여러분들 알 거야. 그렇게 해서 정말로 존재하는 어떤 변동이라도 그 이야기 자체에 이미 일부가 되어 있다. 그것의 기원과는 상관없이, regardless of, 뭐뭐와 상관없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의 기원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것이 언제 시작됐고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시작됐고 기타 등등 쭉 설명되는 게 그것의 기원인데, 기원을 갖고 있는 그것이라고 하는 건 뭐야? 바로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버린 어떤 변동상을 얘기한다고 봐야 되겠지. 자, 화살표 찌르고, 밑줄 가 it가 가리키는 것은 변동, variation. 다시 말해서 변동의 기원과는 상관없이 변동이 이야기의 일부가 이미 되었다. 변동이 이야기의 일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 이야기에 어떤 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사람들이 추가하고 덧붙이고 첨가하잖아, 세부사항을 그들의 이야기에. 그리고 이 덧붙이는 세부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미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안 일어났을 수도 있는 그런 세부사항을 덧붙이고 첨가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recall, 기억을 하는 거지. 지표, 다시 말해서 기억, 이야기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가지고 재구성을 하는 거란 말이야, 세부사항. 그러다가 일정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덧붙이는데 세부사항을 덧붙이면서 자기가 덧붙이는 세부사항의 타당성, 못해. certain, 확신을 못해. 잘 몰라.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러면서도 세부사항을 덧붙이는 거야, 이야기를 얘기할 때. 그렇게 되면은 이야기를 말할 때 똑같은 세부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잖아? 그러면 그것이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냐면 permanent, 영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똑같은 세부사항을 가진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그것은 그 이야기에서 영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럼 이야기에서 영구적인 자리를 차지해야 될 그것이라고 하는 건 뭐지?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이야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 똑같은 세부사항을 얘기한다고 봐야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자, 밑으로 나가 가리키는 것은 그 똑같은 세부사항. 됐지? 자, 여기까지 논리를 한번 정리해봐. 세부사항이 덧붙여진 이야기를 반복하잖아? 그러면 세부사항은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도 이게 나중에 가게 되면 기억의 영구적인 일부가 돼. 이렇게 되는 순간 덧붙여진 세부사항이 원래부터 있었던 건지 아니면 나중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덧붙여진 건지 구분을 못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 그것도 반복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억,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억, 같아질까 달라질까?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면 자기가 한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그랬지? 거짓말을 반복했을 때 자기가 한 거짓말에 대해서 진실이라고 믿는 얘기는 자기가 한 거짓말과 거짓말에 대한 기억이 서로 같아서 달라서, 같아서 그런 거지. 동일한. 자, 그러면 in other words로 들어가느냐,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어떨 때 쓰는 거야?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나올 때 쓴다고 그랬지. 이름하여 동어반복. 이거는 더욱이 게다가라고 번역하고 똑같은 말이 아니라 유사한 내용이 추가되고 첨가될 때. 자, 같은 말이 반복되느냐, 유사한 내용이 추가되고 첨가되느냐. 세부사항이 덧붙여진 이야기를 반복한다?
우리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야. 세부사항은 이야기에 대한 기억의 영구적인 일부가 된다.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의 기억이 동일해진다. 기억의 영구적인 일부가 된다. 기억과 사건이 동일해진다. 자, 유사한 내용이 추가되고 첨가되는 관계로 볼래? 아니면 표현만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반복되는 동어반복으로 갈까? 애매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동어반복으로 가줘야 돼. 그래서 동어반복을 나타낼 때는 인하로 월드를 가지고 나타낼 수도 있지만 어떤 표현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데리즈를 대신 사용할 수도 있지. 그리고 어떻게 번역하니? 즉,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는 in other words라고 열심히 외웠지만 실제 시험에는 데리즈로 밖에서 나와도 당황해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야기에 대한 지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에 대한 기억이고 기억이 윤색된다는 얘기는 왜곡될 가능성. 기억이 왜곡되게 되면은 여러 세월을 지났을 때 그 왜곡된 기억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기억과 왜곡된 이야기를 동일시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 왜곡의 내용을 자기 스스로가 믿는다는 얘기. 왜곡의 내용을 자기 스스로가 믿는다는 얘기는 이 윤색이라는 것이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는 얘기지.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서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표준화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내지는 기준화. 자, 표준과 기준이 영어로 뭐지? 스탠다드지. 자, 그거를 가지고 동사를 만들어서 standardized. 이야기에 대한 기억이 윤색이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와 같은 윤색이 표준화, 기준화가 되고 윤색이 표준화가 되고 기준화가 되게 되면 결국 왜곡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기억이라고 잘못 믿게 되는 그런 과오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돼. 자, 이 글의 주제는 그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더하잖아? 어떤 특정 세부사항? 그거를 원래 했던 이야기에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진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믿는 거지. 기억의 명료성이 아니라 기억에 뭐가 발생한다? 왜곡이 발생한다. 자,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있네. if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전체 문장은 어디서 끝나냐면은 여기서 끝나지. 자, 어찌됐거나 if는 접속사가 나왔어. 문장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 컴마로 끊어놨지? 그러면 telling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까지가 두 번째 문장.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은 보지 말고 첫 번째 문장만 보라고. 첫 번째 문장만 보게 되면 이미 they와 ed가 만나서 주어 동사. 그리고 not 다음에 really 형용사라고 할 거냐 부사라고 할 거냐 이 문제지 지금.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not 다음에 생략된 요소가 하나가 있어. 뭐가 생략됐냐면 being. 아, 이거 분사구문이었구나. 그런데 비동사를 가지고 분사구문을 만들어서 being으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에서는 being이 흔히 많이 생략된다고. 생략돼서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언정 여기가 be의 자리가 맞다면 비동사 다음에는 형용사를 써야 되나 부사를 써야 되나? 형용사를 써야지 부사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었니? 무슨 말인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 보고 일단은 통과를 할게.